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5년 전 정도 거슬러 올라갑니다. 그때 당시에 이제 갓 20살 된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. 자, 지금 갓 20살이 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. 다들 뭐 술도 먹을 수 있고 성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됐죠. 정말 즐거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. 그 나이대 분들한테는. 그런데 똘비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어땠냐? 14살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.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차 타고 움직이시다가, 그래서 정말 뭐 이별의 준비를 할 틈도 없이 부모님이 동시에 돌아가셨어요. 14살 때. 그래서 혼자 됐죠. 외동아들이에요. 또 우리 똘비가 어디에 맡겨질 데가 없잖아요. 고모가 한 분 계셨어요. 근데 고모는 그때 상황이 많이 좀 안 좋으셨대요. 누구를 거둬서 양육하고 돌봐줄 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외삼촌한테 가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나이 때.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외삼촌이 그래도 자기 친자식처럼 진짜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줬대요.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막 할 수 있게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괜찮은 대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현 시점인 20살이 된 이 시점이에요. 20살이 됐고 외삼촌은 진짜로 아빠처럼 자기를 돌봐주고 학비도 다 내주고 너무 즐거운 새해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대학 생활도 준비를 하면서 뭐 알바도 할까 뭐 여러모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외삼촌이 부르더래요. 똘비야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. 똘비가 예 하고 앉았대요. 그러니까는 이제 너도 성인이 되고 했으니까 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네가 돈을 벌 거면 돈을 벌어도 좋은데 네가 항상 명심해야 될 거, 살면서 네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돈을 모으고 이런 것들은 너 혼자 자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니까 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아라 하면서 갓 20살이 된 애한테 좀 장황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더래요.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. 그래서 내가 성인이 됐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외삼촌이 내가 없더라도 네가 혼자서 꿋꿋하게 잘 이겨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래요.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. 그러니까 아니다고. 그런 건 아닌데 어찌됐건 이 말은 꼭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해준다. 되게 조금 뭐 뜻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또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.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. 의미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어찌됐건 열심히 살으란 말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맞다고.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외삼촌이 일주일 있다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외숙모는 안 계셨어요. 외삼촌은 혼자였는데 이혼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이 말을 하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일주일 있다가 외삼촌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. 사인은 교통사고였어요. 그때도. 똘비는 지금 뭐 대학교 학기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외삼촌은 그렇게 돌아가셨고 외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외삼촌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자식들은 성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바로 외삼촌의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거를 상속 처리하면서 똘비는 나가라고, 그동안 네가 빨아먹은 돈 꼭 갚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. 그러니까 물론 외삼촌 집에서는 똘비가 반갑지 않았을 수도 있죠. 그동안 계속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꼬이나 싶었대요. 자, 20살 땡전 한 푼 없고 대학교는 지금 진학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막막한데 정말 다행인 건 외삼촌이 미리 손을 좀 써놔가지고 우리 등록금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거는 한 학기분은 해결을 해놓은 상태였어요. 일단 학교 가는 데는 지장이 없었단 말이죠. 그래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좋다. 그러면은 내가 일단 방부터 하나 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무작정 나가서 외삼촌이 안 그래도 일주일 전에 용돈을 많이 준 이유가 있었다 싶어서 작은 고시원을 하나 얻고 알바를 하려고 봤더니 알바는 한 달 있다 돈이 들어오잖아요. 근데 똘비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. 그래서 막노동을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막노동을 하면서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외삼촌의 가르침대로 어떻게든 학교를 잘 다니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을 잡고 내가 살아나갈 것이다. 외삼촌의 말대로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. 오기와 도끼로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20살 친구들은 막 나가서 술 먹고 놀고 할 때 똘비는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 돈을 모으면서 어금니를 그냥 빠득빠득 갈고 있었대요. 세상아 억가를 해봐라. 내가 무너지나 이 심정으로. 세상이 뭐 자기를 알아주는 건지 아니면 신이 감동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으나
연락이 왔대요. 누구한테 왔냐면은 이모한테 연락이 왔대요. 이모. 외삼촌 돌아가시고 이모가 연락이 와서 똘비야 내가 이제서야 얘기를 들었다. 또 오갈 데가 없어졌다며 그러시더래요. 그런데 이모 같은 경우에는 똘비가 되게 어릴 적에 몇 번 뵀었고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예 이모 뭐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제가 일단 생활할 수 있는 터전 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야 갓 20살 된 꼬맹이가 어디서 뭘 하겠다고 그러냐. 공부하고 생활의 안정이 중요하다. 네가 지금 성인이 된 것 같지 너 성인 아니다. 아직 애기야 애기. 20살이면 보호를 받아야 될 나이라고 하면서 막 본인을 그렇게 따독여주는데 진짜 막 눈물 날 것 같더래요. 그러면서 이모가 이모 있는 대로 와라 그러시더래요. 그래가지고 고민을 좀 하다가 이모 집으로 들어갔대요. 이모가 좀 더 얘기를 하셨던 것도 있고 가니까 이모하고 이모부 계시고 이쪽도 집에 자식들이 있었는데 자식들은 다 나가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방이 남더래요 집에. 그래가지고 어차피 대학교도 이쪽에 있는 대학교로 갔으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여기서 그러면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. 알다시피 군대는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더라고요. 똘비가. 그러니까 이모가 여기서 학교 다니면서 네가 알바할 거면 알바하면서 돈 모으고 자립할 준비를 해라.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. 미안하구나. 막 자꾸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래요. 그래서 이모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대요.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간혹 한 번씩은 뭐 술도 한 잔씩 먹고 되게 즐겁게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대요. 그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모가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. 똘비야 어떻게 대학교는 다닐만 하니? 그러더래요. 그래서 예 이모 덕분에 참 제가 대학교를 잘 다니게 됐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저기 그런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. 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모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미안한데 휴학을 좀 하면 안 될까? 그러더래요. 지금 제가 휴학계가 내지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. 그러니까는 아마 될 거야. 한번 알아보고 휴학계 좀 한 번만 좀 내자. 그러더래요. 그래서 이모 뭐 때문에 그래요? 그러니까는 이모 일 좀 도와줘. 그러더래요.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. 일단 알아보겠습니다. 하면서 학교에 가서 이제 알아보고 휴학계를 냈대요. 휴학계를 내고 이모가 일을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모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해줬대요. 그래가지고 휴학계를 내고 나서 한 3, 4일 있다가 이모가 같이 어디 좀 가자. 일 좀 도와줘라.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모를 따라 나섰대요. 그래서 이모부 이렇게 운전해서 딱 가고 똘비는 뒤에 타고 정말 한참을 갔대요. 한참. 네. 어디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더래요. 산골짜기로. 한참 들어가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? 오래된 그 슬레이트 지붕으로 얼기설기 지어진 마치 폐가를 그나마 조금 창고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런 집안채가 있는 곳으로 향하더래요. 그래가지고 거기에 차를 세웠고 내렸답니다. 여기는 뭐예요? 그러니까 일 좀 도와줘. 여기 산일이랑 좀 해야 되는데 좀 네가 필요해서. 그래가지고 알았다고. 그러면서 시킨 일이 뭐였냐? 산을 타래요. 산을 돌아다니래요. 그러면서 사진을 몇 장 주고 공부를 하라고 시켰대요. 그 자리에서. 자, 뭐 산삼은 대가리가 어떻게 생겼고 뭐는 어떻게 생겼고 약초들 있지 않습니까? 약초를 좀 캐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양파망 있지 않습니까? 양파망하고 집게도 하나 주더래요. 자, 지금은 뱀들이 나와가지고 활동을 시작할 시기다. 보이는 족족 이 망에다 담아라. 얘기를 하더래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겠습니다. 얘기를 하고 가라고 하니까 혼자서 산을 타기 시작을 했대요. 여기가 등산로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산이 아니에요. 지금 되게 깊은 산이고 혼자서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아예 생각을 해보세요. 일평생 약초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 사진 몇 번 보고 산에서 어떻게 약초를 구별해서 캐올 수가 있겠습니까? 보통 사람은 바로 옆에 산삼이 있어도 모른대요. 그게 똘비가 어찌됐건 뭐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을 좀 막 캤대요. 그리고 뱀은 한 마리도 못 봤고 그렇게 캐가지고 해가 질 때쯤 해서 그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창고로 돌아왔답니다. 돌아오니까 이모랑 이모부가 이미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더래요. 그래가지고 저 왔어요. 그러니까 이모가 웃으면서 왔어? 어떻게 오늘 조금 좋게 많이 캤어? 그러더래요. 그래가지고 아니요 이모 제가 캐온 게 맞나 어쩌나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모가 괜찮아 한번 줘봐 하면서 그 메고 가게 했던 뭐 소쿠리 같은 가방이 있어요. 그거를 반 뺐다시피 하더니 막 뒤지더래요. 그러면서
아이 뭐야 이상한 잡초들만 이렇게 뽑아왔어. 뭐 도라지도 뭐 비슷하게 생겨야지 이거 도라지도 아니고 야 너 뭐야 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래요. 그래가지고 이모 제가 살면서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모. 그러니까 이모가 호호가 웃더래요. 그러면서 괜찮아. 자,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잘 보자. 그리고 달래더래요, 본인을. 그러면서 그 창고같이 생긴 슬레이트 지붕 안에서 그날 잠을 잤대요. 이모랑 이모부랑. 그날 한 2시간, 3시간 정도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엄청 교육을 시켜주더래요. 자, 이거 까먹지 마. 머릿속에 담아둬. 하면서 팍 교육을 시키더래요. 근데 똘비가. 근데 이모, 이거 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?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? 물어보니까 이모가. 왜? 못하겠어? 글더래요. 그래가지고. 아니요. 학교 일단 휴학도 했고, 일 도와드리는 거야. 저도 기꺼이,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리는데, 이게 뭐, 이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모가. 어머, 얘 좀 봐. 똘비야, 사람이란 게 말이야.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면 안 돼.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그 얘기가 왜 나왔겠어. 너 이모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?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, 벌써부터?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몰아가더래요. 그래서, 아니요, 이모, 그런 뜻이 아니고요. 그러니까는, 그런 뜻이 아니면 그따위 말 입 밖으로 함부로 내뱉지 말고 시키는 것 좀 잘 하자고, 똘비야.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. 되게 좀 섭섭하기도 했고, 근데 그래요. 20살. 아직은 어리고 때가 안 묻었어요. 그러니까는 또 고지고대로 알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이제 풀떼기랑 생긴 거 암기하고 하는데 이 사진을 자기 핸드폰으로 보내줄 법한데 그러지는 않았대요. 그래가지고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또 본인을 내보내더랍니다. 그래가지고 온 산을 헤집었대요. 산을 막 헤집으면서 약초를 담고 뭘 담고 최대한 진짜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해가 떨어질 때쯤 어떻게 또 찾아가지고 돌아왔어요. 그러니까 이모가 또 환하게 웃으면서 보자 우리 똘비가 오늘 실적이 어떤지 하면서 망태기를 막 뒤지더래요. 근데 이게 뭐 자기가 잘 캐온 건지 안 캐온지도 똘비가 구별이 안 돼요 지금. 그런데 이모가 막 이렇게 좀 뒤적뒤적 하다가 그 자루를 바닥에다 탁 내버리더래요. 그러면서 뭐야 너, 아니 대학까지 갔다고 해서 머리가 좀 똑똑한 줄 알았더니 너 바보야? 어저께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네가 공부하고 했으면 최소한 하나라도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. 상식적으로 지천에 널린 게 지금 약초인데 고사리라도 하나 꺾고 왔겠다 나 같으면. 아우 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옆에서 이모부가 그만해 당신은 철저히 가 있어. 똘비 일로 와봐라. 글더려 이모부가. 그래서 갔대요. 그러니까 이모부가 야 똘비야 너 왜 뭐 때문에 그래? 집에서 생활하게 해줬고 삼시세끼 밥 주고 우리가 너한테 좀 뭐 섭섭하게 하는 거 있니? 하면서 이렇게 몰아가더래요 본인을. 근데 아니에요 이모부 그런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모부가 너 일을 도와줄 생각은 있는 거야? 응? 아니 그냥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이모부한테. 우리 일을 잠깐 우리 길게 안 해. 너 뭐 우리가 자퇴하라고 했니? 한 학기 정도만 휴학 내라고 한 게 계속 도와줘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도 좀 급하고 하니까 너한테 부탁을 한 건데 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아니잖아. 너는 그냥 아예 나가길 원하는 거야? 우리랑 뭐 관계가 좀 많이 불편하고 싫어? 막 얘기를 하더래요. 그래서 아니요 이모부 그런 거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모부가 그러면 약초 같은 거 구별하는 게 어렵니? 조금 솔직히 어렵지 해본 적이 없어서. 그래가지고 예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이모부. 그러니까 그래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. 저 여자는 참 내일부터는 약초 가지러 가지 말고 이모부랑 같이 다른 일이나 하나 하자 그러시더래요. 그래서 알았다고.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잤대요 그날. 그리고 다음날 차를 타고 이동을 했대요. 동이 트고. 또 이 산길을 따라서 어디론가 한참 가는데 어딘지도 모르겠대요 솔직히 지금. 갔더니 또 다른 비슷한 그 쓰러져가는 폐가 같은 뭐 집안차 하나 나오더랍니다. 거기 갔더니 이미 차가 한 2대가 더 세워져 있더래요 그 옆에. 이야 이 산골짜기를 길도 제대로 없는 이런 비포장을 어떻게 들어왔지 싶은 그런 곳이었대요. 가니까 그 아줌마 2분이 들어와 계시더래요. 인사를 막 하더래요 아는 사이같이.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똘비가 또 인사를 했죠.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우리 조카라고. 그러니까 그러시냐고. 여기서 무슨 일을 도와줬냐. 뱀 있지 않습니까 뱀. 그 집에 들어가서 밑에 쪽 이렇게 뭘 들추니까는 깜짝 놀랐대요. 깜짝. 냄새도 굉장히 고약했고 그 안에 뱀이 진짜 수백 마리는 들어있더랍니다. 그 안에. 그걸 보는데 와 싶더래요. 어떻게 뱀을 여기다 이렇게 다 가두신 거냐고. 그러니까 이거 다 이게 몸에 좋고 이게 사람들이 찾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. 그래가지고 와 이거를 근데 뭘 합니까? 그러니까는 그 긴 그 집게 같은 거 있대요. 그걸로 뱀을 이렇게 빼라고 시키더래요 똘비한테. 그런데 똘비가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 솔직히 사람이 본능적으로 뱀이 무섭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긴 하는데
하는데 마지막에는 한쪽에다 놓고 이렇게 좀 누르든가 뭘 해야 되는데 똘비가 이걸 못 하겠으니까 해본 적도 없고 무서워요. 막 생긴 게 독사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막 어리버리 하고 있으니까는 뒤에서 이모부가 뒤통수를 진짜 세게 빡 때리더래요. 그러면서 야, 너 장난쳐이 새끼야? 그러더래요. 그래서 아니요 이모부 제가 처음인데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거 독사 아니에요? 그러니까는 안 뒤져 야씨 찌개질하나 못해 병 진짜 일로 줘봐 하더니 이모부가 시범을 보여주더랍니다. 뱀을 이렇게 빼가지고 앞쪽에다 이렇게 놓고 그 옆에 있는 뭐 방망이 같은 걸로 머리 쪽을 누르고 살짝 발로 밟은 다음에 뭐 꼬리 쪽에다가 뭘 놓고 해서 딱 고정을 시키더래요. 이거 하나를 못하냐고 병같이 야 해봐 막 그렇게 했대요. 어설프게 막 하니까 이모부가 뒤에서 하면 되잖아. 자 그 다음 거 알려줄게.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였냐면 산채로 뱀을 그러니까는 해부를 하는 거예요. 뭔가 탕을 끓이든 뭐라든 요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횟집 가면은 우리 횟감 이렇게 있으면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탁탁 해가지고 살 발라내고 하지 않습니까?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 이 자리에서. 그래서 이모부 저 이거 못하겠다고. 그러니까 이모부가 갑자기 못하겠어? 왜? 왜 못해? 그러시더래요. 그래서 이모부 이걸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는 야 알았어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일하고 넌 하지 마 그러더래요.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. 그러니까 이모부가 아니 100마리는 채워야지 그러더래요. 그래서 100마리요 이모부? 그러니까 야 오래 안 걸려 금방금방 하자고. 그거 하나 못해? 딱딱 쳐가지고 내장 긁어내고 껍딱 벗겨내고 톱 쳐가지고 옆에 소쿠리에 놓고 이거 하나를 제대로 못해? 너 요리 안 해봤어? 왜? 뱀이니까 그냥 무섭냐? 똑같아. 횟감이나 돼지고기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. 야 진짜 내가 우리 조카로서 대우해줄 때 좀 하자 그러시더래요. 그날 100마리는 고사하고요 10마리도 제대로 못했대요. 중간에 막 나가가지고 손 떨리는 거 막 부여잡고 막 좀 멘탈이 그랬대요 이게. 그러니까 이모부가 저녁에 다 같이 식사를 하고 부르더래요. 놀러 와봐 몇 마리 했어? 뭐 11~12마리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는 하면서 그 돌비님은 군대에서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? 후임들 정강이 조인트를 팍 까는 거 군홧발로. 그거 똑같이 진짜 이 이모부가 이 똘비 정강이를 그냥 조인트를 팍 까더래요. 깜빡이도 안 넣고. 그러니까 똘비가 맞고 얼마나 아픕니까 이거 정강이 맞아보면. 그냥 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앉았대요. 그러니까는 야 똑바로 좀 하자. 여기서 미치겠네. 야 재워주고 먹여줬으면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냥 알바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. 왜 너는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 새끼. 여기까지만 하고 내보내준다고. 집에 가라고 공부하라고. 내일은 좀 잘하자 똘비야 하면서 뒤돌아서 들어가 버리시더래요. 똘비는 사실 그래요. 뭐 지금의 저 같으면은 뭐 얼굴에다 침을 한 바가지 뱉어주고 그냥 갈 길 가겠습니다마는 아직 어리긴 어리죠 사실. 거기서 고지고대로 또 잠을 잤대요. 저녁에 자는데 잠도 거의 쪽잠을 잤답니다. 거기서 잠을 이렇게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. 근데 꿈속에서 어떤 여자가 하나 나오더래요. 나이는 한 30대 초반? 중반까지는 안 보이고 30대 초반? 생각보다 젊은 여자가 꿈속에 나오더랍니다. 이게 뭐지? 그러면서 인사를 하길래 자기도 인사를 했대요.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그분이 네가 똘비니? 그러시더래요. 그래서 예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? 그러니까는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아이고 너는 뭐 하고 있니? 그러시더래요. 그래가지고 저 그냥 뭐 일하고 있어요. 얘기를 하니까는 무슨 일?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. 지금 그래서 학교 다니고 있니? 아니요 휴학했어요. 왜? 이모랑 이모부가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요. 무슨 일? 산에 가서 약초도 캐고 뭐 이렇게 뱀도 좀 정리하고 이런 일을 좀 도와야 돼서요. 그러니까 뱀을 어떻게 정리하니? 이렇게 저렇게 정리한다 얘기를 했대요. 그러니까는 그 일을 왜 하고 있니? 그러시더래요. 근데 묻는 말에 취조당하듯이 대답을 자기도 모르게 꿈속에서 계속 했대요. 계속 하다가 그런데 이런 일을 왜 계속하고 있니? 그러는데 이모랑 이모부니까요. 저 도와주신 분들이니까 저도 도와드려야죠. 그러니까 그 일을 왜 네가 도와줘야 되니? 그런 일 하지 마라.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가서 혼자서 독립해서 그렇게 있어라가 그러더래요.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아세요? 누나신가요? 그러니까는 아니 그건 아니지만 아이고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가는 게 어떻겠니? 이렇게 되게 타이르더래요.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 도와드리고 나가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는 아가라고 불렀대요. 중간부터는 아가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된다. 아침에 눈을 뜨고 이 꿈이 기억날 거야.
그러면 그냥 걸어서 나가. 뛰어서 도망쳐도 되고 연락하지 말고 어서 나가렴 하면서 이렇게 본인을 달래주더래요. 그래서 예, 뭐 일단 알겠습니다. 그런데 누구세요? 몇 번을 물어봤대요. 그런데 이 누나는 아무 대답을 안 해주더래요. 그러면서 와서 이렇게 꼭 안아주더래요. 근데 이렇게 포옹을 이렇게 해주는데 꿈속에서 눈물이 막 나더래요. 너무 막 펑펑펑펑 눈물이 나더래요. 왠지 모르겠는데 너무 따뜻하고,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무조건적인 사랑, 부모님한테서만 느껴볼 수 있는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? 그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꿈속에서 느낀 거예요. 엄마 아빠 14살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솔직히 느낄 수가 없었죠, 그런 것들을. 근데 엄마는 아니었어요, 확실한 건. 엄마는 분명히 아니었고. 근데 막 눈물이 펑펑펑펑 나오다가 꿈에서 깼어요. 꿈에서 깨봤더니만은 진짜 울고 있었대요, 본인이. 꿈에서 이렇게 딱 깼는데 아직 다 주무시고 계시더래요. 근데 이렇게 바깥을 봤더니 동이 터 있고, 이제 일어나시겠구나 싶어서 본인이 먼저 이렇게 쓱 일어나가지고, 바깥에 마당이라 표현할게요. 그쪽으로 이렇게 나갔대요. 나가가지고 이리저리 타박타박 걸어다니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데, 어저께 해준 말이 기억에 이렇게 남더래요. 네.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삑 하면서 문이 열리면서 이모부가 나오시더래요. 그러면서 똘비 일찍 일어났네? 그러시더래요. 그래서 예, 이모부 일찍 일어났습니다. 그러니까는 아침 준비되면 먹고 일단은 바로 일 좀 하자. 우리가 일이 급하니까. 그래가지고 예, 알겠습니다. 일단 얼떨결에 대답을 해야지 어떡해요. 그리고 이모부가 옆에서 계속 뭐 이야기도 하고 뭣도 하고 옆에 계속 계셔가지고 나간다던가 이런 거는 생각을 그냥 못했대요. 꿈은 꿈이었으니까. 그날도 열심히 그렇게 뱀을 뭐 요리 준비를 이렇게 했대요. 요리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확실히 전날보다는 몇 번 더 했다고, 숙련이 돼가지고 손도 좀 빨라지고 잘했대요. 잘하니까 이모부가 잘하네. 잘해. 여기 밑에 그 지하 그 공간에 있는 거 싹 빌 때까지 하면 되는 거라니까. 일 잘 도와주네. 고맙다야 하면서 오늘은 되게 살갑게 웃으면서 잘 대해주시더래, 이모부가. 그렇게 얼떨결에 다 하고 저녁까지 먹고, 이모부가 소주까지 줘가지고 이모부랑 뭐 이렇게 주는 소주까지 먹고 또 잠에 들었대요. 근데 어김없이 또 꿈을 꾸는데 그 누나가 나오더래요. 네. 누나가 와가지고 조금 표정이 약간 화가 나 있더래요, 누나가. 똘비야, 아가 왜 안 갔니? 그러더래요. 그래서 아니, 그 일을 조금 다 도와드려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하고 가려고요. 그러니까는 아가 지금이라도 가라. 지금이라도 가야지. 안 된다. 너 여기 있지 마라, 아가. 왜 내가 말하는 걸 안 듣니? 그러더래요. 그래서 누구신데 제가 뭔지를 알아야 말을 듣든 말든 하죠. 그러니까는 그 젊은 여자가 막 가슴을 치더래요.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가라.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뭐 정상적인 일이니? 그러지 말고 가라. 계속 그 말만 되풀이를 하더래요. 그러니까 똘비도 꿈속에서 뭐라 그래요, 걷다 대놓고. 안 된다. 지금 도와줘야 된다. 안 된다. 그러다가 꿈에서 깼대요. 꿈에서 이렇게 깨가지고 눈을 이렇게 떴는데 그 바깥에 동이 살짝 터 있으면은 그 실내도 밝잖아요, 조금. 눈을 살짝 이렇게 떠보니까는 동이 좀 텄구나. 이제 막 텄나? 어저께랑 비슷한 시간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. 본인은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고 있었고, 하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딱 돌렸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. 이모부가 바로 자기 뒤통수에다가 머리를 대놓고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딱 돌아보자마자 놀래갖고 막 킥 소리를 내면서 이모부 그러니까는 무슨 잠꼬대를 그렇게 하니? 그러시더래요. 그리고 아니요, 제가 잠꼬대를 했어요? 그러니까는 뭐가 아니다고 안 된다고 계속 그러니? 어제도 무슨 꿈을 꿨나 모르겠다만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니? 그러더래요. 그래서 아니에요, 이모부, 개꿈인가 보죠. 기억이 안 나요. 그러니까는 어서 오늘도 일 마무리 잘하자. 알았지? 그러더래요.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날도 일이 또 시작이 된 거예요. 목표였던 100마리는 그날 채웠대요. 그날 딱 채우고 한참 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모부가 똘비야, 내일쯤에선 나가자 그러시더래요. 그래서 똘비가 뭐 100마리 다 채워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는 내가 나가자고 했냐 안 했냐? 가자, 내일은 오늘 열심히 일하고 내일은 나가자 하면서 그날 되게 기분 좋게 저녁에 술도 많이 주시더래요. 그래가지고 술 팍 먹고 그러고 누워서 그냥 골아 떨어진 거예요, 똘비가. 정말 어김없이 또 꿈을 꿨어요. 꿈에서 그 누나가 또 나왔어요. 나와가지고 그때는 소리를 지르시더래요, 꿈속에서. 일어나서 당장 나가. 그냥 가야 돼, 이놈아. 왜 말을 하면 듣지를 않냐, 이놈아. 당장 눈 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, 꿈속에서. 근데 자다가 이게 너무 무서웠는지 본인도 눈이 뻑 떠졌대요. 아직은 깜깜했대요. 여기 뭐 실내가 여기 산중이고 불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동이 안 떴을 때, 눈 떴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.
머리 위쪽에다가 핸드폰은 놨는데 여기 전기가 지금 원만하게 들어온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. 핸드폰은 진작에 배터리가 안녕해가지고 꺼져 있었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더듬더듬 손으로 이렇게 짚었대요. 본인 오른쪽에 이모부가 주무셨는데 더듬더듬 손을 막 짚는데 오른쪽이 헝 하더래요. 뭐지? 근데 안 보여요. 전 깜깜해가지고. 근데 저기 그 본인 기준으로 오른쪽 저 위쪽 모퉁이 끝에 작은 손전등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. 더듬더듬거리면서 그쪽으로 막 가는데 사실 이모부가 누워있는 곳을 지나면은 이모랑 그 다음에 이모 따라 들어온 그 여성 두 분이랑 있어야 되는데 헝하니 비어있더래요. 기어가는데 뭐 걸리는 게 없더래요. 그래서 더듬더듬 하면서 손전등 찾아서 딱 키니까는 그 빈방에 똘비 혼자 그러고 누워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다 어디 가셨지 싶더래요. 그래가지고 무섭더래요. 그냥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었대요. 근데 여기가 오래된 그런 집이다 보니까 문들이 다 경첩이 녹슬어가지고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는데 이게 살짝 열었는데 끄익 소리가 나는데 어우 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. 똘비 귀에. 그래가지고 이 문을 힘을 주고 위쪽으로 힘을 줘서 밀면 소리가 좀 들라더래요.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살짝 열고 바깥으로 나갔대요. 바깥으로 나가서 나가자마자 신발 신을 수 있으니까 신발 바로 신었대요. 신발 이렇게 신고 좌우를 둘러보는데 바깥에 나오니까 달도 떠있고 별도 떠있고 그래서 보이긴 보이더랍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좌우를 막 보는데 저기 집 기준으로 왼쪽 저 멀리 쪽에 불빛이 이렇게 보이더래요. 그러니까 손전등을 이렇게 놓은 게 보이더래요. 그래가지고 저기 다 계시나 하고 그쪽으로 뚜벅뚜벅 몇 발자국 걷다가 멈췄대요. 이 꿈도 그렇고 본능적으로 조금 뭔가 찝찝하니 좀 그렇다. 뭔가 그 위험의 경고 신호? 이런 게 느껴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바로 가진 않고 조금 돌아가지고 집 뒤쪽에 그냥 이러고 우두커니 그 공간 파인 데가 있어갖고 숨어 있었대요. 그쪽에 좀 이렇게 들어가 있었대요. 가만히 서가지고 생각을 좀 했대요. 내가 어떻게 하지? 꿈만 믿고 여기서 그냥 나가긴 뭐하고. 그런데 어른들은 지금 다 어디 가서 뭐 하시는 거지?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랍니다. 그러다가 그 옆으로 쭉 돌아가가지고 약간 멀리서나마 뭘 하나 한번 보자 이 생각이 들었대요. 그래가지고 옆쪽으로 좀 돌아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여기가 어두우니까 똘비는 수풀에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죠. 그런데 어른들은 공터 완전히 좀 트인 곳에 있어가지고 좀 잘 보였대요. 손전등까지 켜놓고 있으니까. 가서 봤더니만 옆에 녹색 소쿠리 큰 거 하나 이렇게 딱 놔져 있더래요. 그런데 저 소쿠리에 뭘 넣어놨나 똘비가 알거든요. 뱀 대가리. 뱀 이렇게 요리 준비하면서 버린 대가리들만 모아놓은 소쿠리였어요. 그게 저 소쿠리를 놓고 뭐 하는 거지?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. 그러니까는 그 이모 그 다음에 이모부 그 다음에 여성 두 분 있었는데 그 여성 두 분은 거의 말수가 없으셨대요. 그런데 그 여성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뱀 소쿠리를 두고 그 앞에 서가지고 두 손을 합장을 한 상태로 우리가 거의 방언 터졌다고 그러죠. 예. 시부렁 하면서 막 주문을 외우고 있더래요.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기괴했대요. 그래갖고 숨죽이면서 그걸 지켜봤대요. 저게 뭐 하는 것인가. 근데 한 5분 쉬지 않고 막 그렇게 랩을 하듯이 막 시부렁시부렁 거리다가 갑자기 그분이 눈을 딱 뜨는데 옆에 손전등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. 멀리서도 그건 정확하게 보였대요. 좀 멀리 있지만. 눈에서 불빛이 나더래요. 이 불빛이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검은 자가 없었대요. 흰 자만 보이더래요. 그러니까 눈이 돌아간 상태에서 눈을 뜨더니 계속 주문을 외면서 거기서 덩실덩실 약간 춤을 추더랍니다. 딱 봐도 뭔가 무속적이고 지금 막 이런 게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더래요. 야, 저 뭐냐 보니까 되게 기괴하고 무섭다 이 생각이 똘비가 확 들더래요.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렇게 눈을 까 뒤집고 춤을 추기 시작을 하니까 이모하고 이모부가 무릎을 꿇고 그 손을 막 이렇게 막 돌리면서 비비는 거 있죠. 이렇게 합장 상태로 막 돌리면서 비비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또 기도를 그렇게 하더래요. 엄매 저게 뭐 하는 것인가 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 다른 여성 한 분, 서있던 여성 한 분이 그 눈깔 뒤집어진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더래요. 아이고 저쪽에 있습니다.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더래요. 근데 이 안내한 방향을 보니까 똘비가 누워서 자고 있던 그 집이에요. 그쪽으로 아이고 저쪽입니다. 저쪽에 지금 다 있습니다. 아이고 오셨어요.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. 저쪽에 먹이가 있습니다. 가서 마음껏 드십시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. 그랬더니만 그 소쿠리로 손을 쑥 뻗어갖고 소쿠리에서 뭘 딱 드는데 그 큰 칼이 있어요. 네?
두툼해갖고 무게 있는 그거를 이렇게 딱 들더니 그 눈 뒤집어 까진 양반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똘비가 자고 있던 그 집 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동을 하더래요.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을 하니까는 그 옆에 있던 다른 여성 한 분은 그 뱀 머리만 있던 소쿠리를 집어 들고 뒤를 따라가고, 이모랑 이모부는 그 손을 비비는 자세로 서가지고 계속 비비면서 뒤를 또 따라가고, 정말 희한한 광경을 봤대요. 똘비가 굳은 거예요. 거기서 움직이질 못하겠더래요. 이 두려움이 진짜로 찐하게 밀려오더래요. 얼어있는 상태에서 집 쪽을 이렇게 본 거예요. 그러니까는 집 앞에까지 가더니 문을 딱 열더래요. 문을 열면서 그 눈깔 돌아간 양반만 들어갔대요.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집 밖에서 계속 그러고 있고 집 안을 안 쳐다보더래요. 근데 그 눈 뒤집은 양반이 들어가더니 갑자기 내 이놈!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. 어딨어! 내 먹이가 어딨어!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. 그러더니 그 무당이 바깥으로 나오더니 바닥에 엎드려가지고, 우리 뭐 옛날 테크노 춤 있죠? 테크노 춤 머리 막 흔드는 거, 그런 식으로 막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더랍니다. 그 앞에서. 이게 가까이서 보진 않았지만 멀리서 봐도 손전등이 거기 막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 보이는데, 야 이거 진짜 미친놈 같더래요.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모랑 이모부가 그 손 비비면서 하는 행동을 멈추더니 막 후라시를 여기저기 비추더래요. 그러면서 똘비야 똘비야 부르더래요. 예. 만약에 똘비가 가다가 소변이 매려워서 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랬다면 똘비가 예 이모부 저 오줌 매려서 나왔어요. 그러면은 야 이거는 뭐 안 봐도 드라마지만 죽었겠구나 싶더래요. 똘비가 어떻게 하겠어요? 약간 멀리서 풀숲에 더 웅크려가지고 숨소리도 죽이면서 가만히 있었대요. 그니까는 그 눈 뒤집어져가지고 막 바닥에서 테크노 추고 있는 그 무당이라 할게요. 무당 같은 그 여자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 3명이 손전등을 들고 뛰기 시작을 하더래요. 여기저기로 사방팔방으로 막 뛰면서 똘비야 똘비 하면서 막 뛰더래요. 미친 듯이 급하게 찾더래요. 똘비가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? 가만히 있었대요. 움직이면 발각돼요. 지금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대요. 그러니까는 이모가 이쪽으로 오더래요. 손전등을 막 여기저기 비추면서 똘비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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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지 마라 제발 제발 하는데 이모가 여기 있다 하고 소리를 치더래요. 이게 손전등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좀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진짜 몸이 굳어서 움직이질 못했고, 그러다 보니까 이모가 발견을 한 거예요. 근데 똘비가 여기 있다 소리를 듣는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털이 다 쫙 쓰더래요. 그러면서 아이씨 됐다 이 생각이 들면서 본인도 모르게 일어나갖고 막 달리기 시작을 했대요. 그러니까는 이모부랑 그 다른 여자 한 명이랑 좀 멀리 있었거든요. 방향이. 이모가 이제 제일 가까이 있죠. 이모가 똘비야 잠깐만 하면서 막 쫓아오더래요. 손전등을 든 상태로 달리면은 불빛이 앞으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앞으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. 그러니까 똘비 앞쪽으로 불빛이 번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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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. 이게 미치겠더래요. 뒤도 못 돌아보겠고 그렇다고 앞이 지금 잘 보이지도 않고 돌아버리겠더래요. 똘비가. 그렇게 막 뛰는데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래요. 그러니까 똘비도 본인도 모르게 멈추고 뒤를 봤대요. 그러니까 이모가 넘어져 있더래요. 그러니까 뭐에 걸려서 넘어졌나 봐요. 그러면서 똘비야 이모가 너무 아파 이모 좀 도와주려 이모 좀 도와줘 막 그러는데 똘비가 이모 야 그러고 있으니까 똘비야 이모 죽을 것 같아 이모가 막 그러고 있는데 저 뒤에서는 똘비야 하면서 이모부 소리도 들리고 어떻게 하겠어요? 뭐 이모는 이모예요. 달리고 봐야지. 다시 뒤돌아서 가지고 막 달렸대요. 막 달리는데 아무리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더라도 산중은 어두워요. 나무 이게 가려져갖고. 한참 달리다가 똘비가 야 이거 안 되겠다. 이렇게 달렸다가는 내가 나무에 부딪혀서 죽던지 어쩌던지 그렇게 되겠다. 이 생각이 들더래요. 그래서 산중에서 좌우를 이렇게 살피다 보면은 밝은 방향 쪽이 있더랍니다. 이게 밝은 방향 쪽은 쉬운 얘기로 나무도 별로 없고 조금 뻥 트인 공간이라는 소리죠. 그래서 일단은 그쪽으로 달렸대요. 그쪽으로 이제 막 가니까는 다시 약간 공터 같은 이런 공간이 나오고, 근데 이 공간에 나가 있으면 똘비도 쉽게 발각이 되잖아요. 그래서 그 근처를 이제 막 좌우로 본 거예요. 왜냐면 불빛이 있어야 뭐가 지형지물이 있는지 아니까. 막 보다가 옆에 돌팍 있고 거기에 나무도 막 나 있고 옆에 이렇게 풀들이 좀 있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몸을 숨겼대요. 몸을 숨기고 웅크리고 가만히 있었대요. 발소리가 들리면은 미칠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래요. 아무 소리도. 그 상태로 한참 있었대요. 이 시계가 없으니까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웅크리고 있으려니까 무릎이 터져 나갈 것 같대요. 그런데 무릎이 아프다고 일어나서 하나 둘 운동하면은 이거 걸릴 것 같고 그냥 꾹 참으면서 이러고 있었대요.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로 저 멀리서 고라니 울음소리처럼 여자가 쫙
하면서 소리를 막 한참을 지르더래요. 막 그 소리가 저 멀리서 막 들리는데 와 진짜 너무 무섭더래요. 근데 그 비명 소리가 들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딱 지나니까 동이 트기 시작을 하더랍니다. 동이 트기 시작을 하니까는 급격하게 주변이 눈에 싹 다 들어오더래요. 오케이 살았다 싶어가지고 산을 헤집으면서 어떻게 넘고 넘어가지고 도로 찾고 마을 찾고 해가지고 나왔어요. 나왔는데 똘비가 갈 곳이 없잖아요.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은 핸드폰은 주머니에 멀쩡하게 살아 있었대요. 물론 배터리가 없었지만 그거를 그 마을 쪽 가가지고 그 조금 양해를 구하고 충전을 했대요. 핸드폰을 이제 딱 켜고 대학교를 잠깐이나마 지금 다니다 왔잖아요, 똘비가. 그래서 대학교 때 그 인사를 하고 좀 친해졌던 애들,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애들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좀 청했어요. 나 좀 도와줘라. 지금 위치가 어딘데 조금 데리러 와줄 수 없겠냐? 너 혹시 면허 있냐? 아니면 면허 있는 뭐 지인 있냐? 막 전화를 돌린 거예요. 근데 갓 20살짜리가 면허 있는 애들은 면허는 있었대. 운전을 할 수 있는 애들은 거의 없었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는 형인가를 부탁을 해가지고 온다고 해가지고 왔대요.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. 돌아가가지고 일단은 그 친구 집에서 잤대요. 그 친구 집에서 하루 신세를 지고 밥을 먹고 와 그때서야 긴장이 풀리니까 잠을 이렇게 탁 자는데 꿈에 그 누나가 다시 나오더래요.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 내 말을 안 들었냐. 어찌됐건 수고했고 고생했다. 2번 다시는 그쪽 집안하고 얽히지 말아라 하면서 우시더래요 그분이. 그래서 저 누나는 누구세요? 그러니까는 아니다고 그냥 이쪽 지역을 떠나든가 그냥 얽히지 말아라. 너는 세상에 그냥 너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해라. 이 세상 천지에. 그리고 엄마 쪽 집안 사람들하고는 절대 얽히지 말으라고. 절대 얽히지 말아라. 엄마 쪽 집안 사람하고는 하면서 막 신신당부를 하더래요. 똘비한테 꿈속에서.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와서 인사하고 네 손을 잡고 우리 아가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너무 좋다 하면서 막 울더래요. 그러면서 꼭 껴안아주는데 똘비도 눈물이 펑펑펑펑 나오더래요. 그래가지고 한참을 이렇게 울다가 눈을 떴고 하루를 보내는데 그래요. 엄마 쪽 외삼촌은 본인한테 그렇게 한 적은 없고 이모 쪽은 왜 그랬나 모르겠고 그런데 이 꿈에 나오신 분 덕분에 본인은 살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. 어린 나이지만 그건 알죠. 그러다가 한 명 생각이 난 게 누구였냐면 고모 생각이 난 거예요. 고모가 사람은 좋아요.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. 그래서 고모한테 간 거예요. 고모한테 나를 거두어달라 이야기하려고 간 게 아니고 엄마 쪽 집안 사람들하고 얽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혹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모한테 간 거예요. 고모한테 가니까 고모가 되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더래요. 그러면서 고모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 물론 내가 고모 오해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너무 정상적이진 않은 일이지 않냐. 그러니까 고모가 그 미친놈의 집구석은 나이 처먹어도 바뀌질 않는다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래요.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니네 엄마만 안 그랬고 니네 엄마 빼고 나머지는 다 그거 미신의 미친놈의 집구석이다고. 그놈의 집구석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도 네 아버지가 그 결혼을 해가지고 나 네 아버지 죽은 것도 그놈의 집구석 때문에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그래갖고 아 그러냐고 하면서 꿈 얘기를 했잖아요, 똘비가. 그러니까 고모가 묻더래요. 꿈속에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냐고. 그래서 똘비가 꿈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뭐 머리는 어떻고 뭐 키는 얼마 정도로 보였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으며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거예요. 그 턱하고 귀 사이에 이제 그 점이 있었던 거 되게 특이점이 그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모가 갑자기 딱 멈추더래요. 그러면서 똘비야 잠깐만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참을 뭘 뒤적거리다가 액자 하나를 빼가지고 나오더래요. 그 액자를 보니까 진짜 그 오래된 흑백 사진 있죠. 흑백 사진 액자를 딱 꺼내오는데 거기에 그 여자가 딱 사진이 찍혀 있더래요. 너무 신기했대요. 이 사진을 보자마자 꿈에서 봤던 그 여자다 싶더래요. 고모 이 여자예요. 이 누나예요. 그랬더니 누나 아니다고. 누구냐고. 네 할머니다고. 할머니가 단명하셨거든요. 똘비 할머니가. 그러니까 똘비는 할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. 결혼하고 그 옛날 그 분들 보면은 형제 자매가 많잖아요. 그런데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고모만 있을 때는 할머니가 단명하셨던 거예요. 그래갖고 자식을 둘밖에 못 본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엔 결혼도 일찍 했고 똘비 눈에는 누나로 보였던 거예요. 그래서 할머니가 사진을 보자마자 알겠더래요. 이 누나 맞다고. 할머니다고. 할머니가 너 살리러 왔던 거라고. 똘비가 그 생각을 하니까
이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. 엄마 아빠보다도 나한테 진짜로 한없는 사랑, 진짜로 막 놀라면 놀고 배고프면 무조건 먹고 우리 강아지 해주는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예요. 야. 그 느낌. 나를 안아줄 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눈물이 났구나. 다시는 내가 느낄 수 없지만 그 느낌. 아, 우리 할머니였구나 싶더래요. 그래서 어찌됐건 그러면 할머니가 날 한번 살려줬고 하니까 한번 어금니 꽉 깨물고 또 세상 살아보겠다. 야. 그때부터 어금니 꽉 깨물고 그냥 열심히 일을 했대요. 학교는 포기했고 그래서 지금 중고차 대표거든요. 그분이. 조금 어린 나이죠. 어떻게 보면 대표 중엔 좀 어린 축에 속하는데 네. 중고차 대표고 꽤나 성공했어요. 금전적으로든 인맥적으로든 사람이 네. 당당하고 그분 이야기 하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와. 예, 좀 영적이었죠 오늘은. 예. 완전 새해 첫날에 딱 어울리는 얘기였네, 이거. 기다렸죠. 와, 이때까지 참으신 거예요, 그러면? 미리 아셨는데? 골비님한테 맞으면서도 참는데 이거 하나 못 참겠습니까 제가. 쉽습니다. 근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새해부터 예? 안 돼, 안 돼. 아, 이게 원래는 안 돼, 사실 안 돼. 맞으면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잊고 살았잖아요. 아, 저 잘 들어요, 돌비님. 아니, 저, 그러니까 때려야 네. 말을 듣는 이 서글픔이 있네요, 확실히. 아니요, 이제는 돌비님, 이제는 말로 하셔도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. 저 예. 26년도 들어서요, 저 새 사람 됐습니다, 돌비님. 저 잘할 겁니다, 진짜. 네. 아까 이야기에서도 나오듯이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다. 그 저 말도 생각이 염색했어요, 돌비님. 염색할 거예요. 저 검은 머리 아니에요. 그런 말씀 마세요. 아, 그럼 뭐 다른 색깔로 탈색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? 네네, 아, 절대 예, 저 예. 돌비님 실망 안 시킵니다. 저 믿어주시고 맡겨주십시오, 돌비님. 잘하겠습니다. 아이고, 아무튼 뭐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는 해보지만 그래도 동네꼬마님의 이야기가 뭔가 짠한 것도 있었고 너무 숨이 막히는 부분도 같이 있었네요. 좀 그랬어요. 저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되게 보고 싶어졌어. 아까 얘기하면서.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진짜 보고 싶다. 그 생각이 문득 엄청 들었어요. 또 새해기도 하니까 또 이 네. 김에 이 핑계로 나마 할머니 할아버님 아직 살아 계시다면 아니면 돌아가셨어도 묘에 한번 찾아가시는 게 그럼요. 맞지 않을까? 네,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동네꼬마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들어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마지막에 저도 좀 생각이 났는데 할머님을 꼭 찾아뵙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. 할머님 할아버님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쯤 전화라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.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또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도와주시는 거는 우리 또 가족 조상님들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잘 옆에 계실 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